내일 방문하셔가지고 저하고 다시 한번 일단 해제해주세요. 해제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오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중도에 수술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말분고는 관리가 되는 수준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금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됩니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자, 뱅크런 이런 걱정이 좀 들었죠. 정부가 그런 일은 없겠다. 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와서 위기에 빠진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단단히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계시는 건 좀 사실입니다. 자, 정치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짐작하시죠? 앞서서 이상 토크에도 이 주제 살짝 저희가 좀 건드려 봤는데요. 술상 대 알바. 전혀 다른 상황인데 같이 나와 있어요. 뭐가 비교가 좀 된다는 뜻 같은데요. 자, 그럼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어제 저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예의가 낳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식사 자리죠. 술을 곁들인 술상이 있고요. 어제입니다. 평상마을에서 막걸리 5병 정도를 마셨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식사 자리에 어제 5시 정도에 요 집으로 들어가서 7시 반쯤 끝나서 2시간 넘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뭐 얘기가 나오다가 막걸리 5병이나 마셨어요. 이런 얘기까지 설명을 꺼내놨거든요. 이런 모습이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원래는 오찬, 점심 약속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점심 말고 저녁 합시다. 술 한잔 곁들이면서. 그러면서 약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바꿔서 봉하마을을 먼저 다녀왔다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곁들이는 술상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평산마을을 찾았던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요, 어떤 분은 술상을 받고 어떤 분은 못 받았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 6월 책방지기 봉사하고요, 알바하고요, 이렇게 회에 놓은 댄잎주, 술상을 곁들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알렸죠. 본인 스스로 공개했어요. 이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난 5월 앞서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그냥 이거였어요. 40분간 그냥 비공개 차 한 잔 놓고 한 간담회 정도 한 걸로 알려지고요. 앞서서는 이렇게 알바하는 모습에 사진 찍는 거. 이걸로 끝났어요, 그냥. 근데 여기는 요거. 여기는 막걸리. 자,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정치권에서 참 뭐라 얘기들이 있는데 최수영 위원 나와 계신데요. 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막걸리가 굉장히 좀 유명한 막걸리인데 일부러 구해왔다 그래요, 이거를요. 이 동네에서는 안 파는데. 구해와서 대접을 한 정도로 상당히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였다는 뜻인데 이재명 대표 때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 뭡니까?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언론들이 자꾸 주목을 하는 겁니까?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행사에는 다 정치적 함의가 있게 마련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거는 바로 우리 국민과 대중에게 공개되는 그런 주요 정치인들과의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그 어저께 막걸리는 이게 양산에서는 구할 수 없는 부산 막걸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금정산성 막걸리를
5병이나 공수해 왔다는 거는 이 얘기는 이낙연 대표의 취향에 맞춰서 예. 이낙연 대표 가장 좋아하는 막걸리를 최고급으로 한번 대접하고 싶었다는 그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1호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만큼 저는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예. 지난 사진을 보시면 6월 달에 조국 전 장관이 방문했잖아요. 예. 이때 생선했는데 그 댄립주가 뭐냐면은 예. 대통령이 그 계절마다 왜 추석 때 이럴 때 명절 때 선물하는 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특산 술이에요. 댄립주라고 이제 담양술인데 예. 대통령 문양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 술병에 그려 있어요, 지금요. 저거를 공개한 이유는 조국은 영원한 나의 참모라는 저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전 장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내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그 어떤 미안함을 갖고 있단 말을 재임 때도 했고 예. 그 지금에도 조 전 장관이 지금 어쨌든 정치 재개를 하기 위해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와중에서 당신은 영원한 내 참모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저는 퍼포먼스 예. 그 술병을 준비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를 만날 때 5월 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참 최고조에 달았던 때였어요. 체포동의안 이제 날라오기 얼마 전 얘기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때는 문 대통령께서 이른바 좀 정치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와서 그 반갑게 맞아주는 그 행사는 했지만 어떤 책방에서 아르바이트 이른바 열정페이 알바를 통해서 그냥 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뭔가 헌신하는 모습들 뭐 당의 지도부들과 함께 갔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면서 간 것 같고 저는 이 조국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자기의 메시지를 드러냈다고 좀 보고요. 여기서 하나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저는 모든 정치의 중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어요. 민주당.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혁신위를 출범시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느냐가 현재 민주당의 리더십과 정체성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점점 더 전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평산마을을 방문한다면 이때는 술상 좀 대접할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화제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지 시기에 따라서 그 일정이 한번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술상, 뭐 알바에다 이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측면을 좀 다뤄봤어요. 근데 거기에도 무슨 정치적인 의미, 함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해석들이 나와서 뭘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어제 요 만찬, 술상 만찬이 끝난 뒤에 이낙연 전 대표가 요 평산마을 집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질문받고 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당부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 내가 여기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당부가 있었다. 이겁니다. 자, 지금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부위원장 이 당부가 뭘지 좀 써주세요. 지금 앞에 미리 좀 판례를 좀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 고민이 많으세요. 특히 김종욱 전 행정관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쓰셨으면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 자, 뭐가 두 줄씩 쓰셨는데요.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부터. 윤기찬 부위원장은 무슨 숫자를 쓰시고 뭐 X5인데요. 이거 뭐 한눈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당부니까 아마 당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요. 당과 관련된 얘기요? 오. 그러니까 나라 걱정 이런 것들은 뭐 두 분이 워낙 또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나눠주지는 않았을 거고 예. 당의 진로, 뭐 향후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그럼 저 것이다. 숫자는 뭡니까 지금 쓰신 거? 그러니까 1995년 DJ가 창당을 하잖아요. 새정치국민회의. 예. 그런 그 행보는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5년과 같은 그 창당 행보는 하지 말고 2015년도에 본인이 김상곤 혁신위를 출범시켰어요. 문재인 예. 전 대표가. 예. 그때 김상곤 혁신위를 통해서 당을 혁신하는 당명도 바꾸고 했단 예. 말이죠. 그런 스타일의 그 당을 한번 추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공식적으로 당직을 맡거나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을 깨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현 당대표가 언젠가는 도태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 당을 잘 추스려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깰 거예요.
당을 깨는 행보를 하실 겁니다. 어쨌든 양보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은 깨지게 되는데 예. 그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DJ식의 행보를 통해서 당을 창당을 하라는 이런 식의 조언이 아마 많을 겁니다. 먼저 치고 나와라.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2015년도에 그런 당을 보존하면서 예. 모든 걸 바꾸는 식의 이런 혁신위 운영을 한번 위해서 노력해봐라. 고민해봐라. 2015년이면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당에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때 이제 2015년도에 문재인 당대표가 당선이 돼요. 당대표가 예, 당선이 당대표 되잖아요. 됐는데 힘이 없죠. 보궐선거에서 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당부가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김상곤 혁신을 통해서 당명도 바꾸면서 사실상 성공하신 거죠. 그때 뭐 그런 식의 당과 관련된 진로에 대해서 당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김종욱 전 행정관. 김종욱 전 행정관은 상식적 덕담 이렇게 쓰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너무 좀 센 얘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이 예. 너무 세게 말씀하신 제가 거예요? 독심술사도 아니고 궁예 관심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어떤 엄청난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예. 막걸리 대접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평양식 온반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언론에서 좀 적게 다르게 보는 재미를 거다. 찾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미 먹었다. 1월에 막걸리 마시고 5월에 막걸리 마시면 술만 먹냐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제 생각에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이제 본인 SNS에는 예. 나라와 당 걱정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본인 입으로. 나라와 당.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당부가 뭐냐 물어봤더니 있었지만 말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했는데 안 밝혔어요. 예,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해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어렵게 이른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마 유사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당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당부의 말을 전달하기 어려웠다면 예. 내년 국회의원 선거 얘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혹시 총선 관련 얘기를 왜냐하면 한 거 대통령이 아니냐? 그런 정책인 언급을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상황 정치한다는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전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당의 단합과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동 행동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거기에서 소위 이전 총리도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전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대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위 이낙연 전 총리가 자기가 스스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죠. 뉘앙스 있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궁금증을 만들도록. 기억 안 나세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엄청난 말이 많았었잖아요. 예. 야, 이 정치를 허락해 준 거야? 정치하란 얘기야? 이런 얘기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아서 활용해라. 그건 정치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큰 얘기라기보다는 예. 상식적인 덕담에 대해서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어준 것 아닌가. 저는 예.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거는요. 좀 시간이 몇 년 지나면 그때 좀 나와요. 다들 슬금슬금 얘기해서 그때 뭐라고 사실 얘기했는데요. 지금 사실 추미애 전 장관도 지금 3년 지나서 지금 막 그런 얘기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두 분 좀 쓰신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윤경호 소장님께는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이후에 가장 큰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를 언제 만날 것이냐. 만나서 무슨 얘기할 것이냐. 이거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실현 안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지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 행보는 광주를 다녀오고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거는 없고 주변에서만 뭔가 도우는 모습, 우회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아마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찾으려는 거 아닐까. 이건 이낙연 전 대표의 재등판의 과정이 예. 별로 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그런 시점을 노려서 뒤로 좀 미룬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그럼 해요. 뭔가 고조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처럼 예. 지금 야당 지역 내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70 몇 프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된 당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 여권 또는 검찰의 공격 때문에 생긴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윤석열 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여러 헛발질이 나오는데도 그 상대적인 이득을 별로 못 찾아 먹고 예. 있잖아요.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지금 리더로서 오.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예. 이런 건데 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아주 극단적인 위기로 몰려간다면 예. 이낙연 전 대표 같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밖에 없으니 이 사람이 다시 등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민주당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강진이었을 거예요. 뭐 덥수룩하게 수염 기르면서 칩거하고 있을 때 당시에 야당의 지지 세력들이 손학규 대표밖에 안 계시니 다시 나와주세요 했던 그런 비슷한 상황을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조성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칫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리거나 반기를 들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무슨 개딸이니 뭐 이런 데서 수박이라는 공격도 하고 주적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지금 윤석열 현 정부냐 아니면 오히려 같이 배를 탔던 이재명 현 대표를 주적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런 공격에 시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귀국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게 하고 봉화마을 먼저 찾아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고 하는 거는 지금의 민주당 중심의 범야권 내에서 예. 이낙연 전 대표가 한치도 본인은 벗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 생각이 없다. 이걸 지금 과시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현 대표가 약간이라도 어려워지는 상황일 때 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효과의 극대화 예. 이걸 기다리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해석이 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어제 있었던 모습 전해줬고 오늘요. 민주당 내 지금 혁신위원회가 가동 중이잖아요. 오늘 혁신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목소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기강이나 기울이 없는 조직을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기관이라고 그러죠.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두 번째,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움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어쨌거나 그 일로 지금 당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 없이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욱 총회장과 오늘 혁신위원들이 굉장한 쓴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명을 콕 집어서 이상민, 송영길, 김영주 뭐 이렇게 3명 꼭 집어서 최근에 김영주 부의장은 이 홋카이도 여행 그 계획 때문에 그런 있었고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뭐 밖에 돌면서 탈당하시면 막 여러 가지 모습인데 그것도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은 왜 안에 자꾸 쓴소리만 하느냐 책임이 없는가 뭐 이런 얘기해서 3명을 지적했거든요. 근데요 오늘 이 모습을 들으신 정치권 인사의 상당 부분이 저에게도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추미애 전 장관 아니냐? 왜 당에서 추미애 전 장관 얘기는 일절 안 하는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지금 혁신위의 공식 입장인지 모르겠어서 왜냐하면 이제 서봉경 네, 혁신위원이 혁신위원회 말이죠. 얘기를 한 건데요. 제가 볼 땐 벌집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아 벌집이요? 추미애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전직 총리 겸 당대표까지 역임한 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관계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주장이죠. 이 주장하는 내용이 당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 혁신위원회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하려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예. 정치적으로 예단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면 예.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벌집 건드리는 셈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나 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명료하지 않습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어떤 문자 내용에서 일본 여행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명징한 계획을 거예요. 짜고 있다는 게 확 나왔어요. 명징한 거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제가 거의 해당 행위죠. 유쾌한 결별, 분당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당인으로서 예. 분당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건 제가 볼 때는 윤리심판원 같은데 제기해가지고 당연히 당적 규율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좀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희재 씨하고 요즘에 뭐 그러니까 탈당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 혁신위원회에서 제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송영길 전 당대표를 얘기했다면 같이 그냥 걸어서 추미애 전 어떤 장관 같은 경우도 문제 제기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정확히 안 돼 있고 저희 돈봉투 문제 같은 경우는 예. 이미 기본적으로 혁신위원회가 출발하게 된 배경 자체가 예. 돈봉투 사건에 대한 의혹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을 안 건질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엔 혁신위가 이렇게 하나하나 걸기 시작하면 오히려 또 당 내부에 분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위의 위상과 자기 역할에 맞게 예. 제가 볼 때 언발에 오는 시장이 조금 찔끔찔끔할 게 아니고요. 예. 쭉 모아서 세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혁신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혁신위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제대로 예를 들면 관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강한 요법을 두려고 하는 예. 것 같긴 합니다만 저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167명의 의원들이 저 얘기를 듣고 움찔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예.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좀 발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주제는 사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 과제 뭐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는 주제들 좀 다뤄봤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 이슈가 바로 그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